찾아보는 씩씩TV 서윤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의학과 최이화입니다. 디스크가 뭐 퇴행하라든지 뭐 이렇게 눌려지면서 그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유발되게 되는데 그 허리 디스크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해서 신경 쪽에 압력이 올라갔을 경우에 다리가 뭐 저리저리 저려지는 그런 증상들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허리를 받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허리의 원래 자연적인 굴곡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한두 시간마다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운동을 해야지 나중에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가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냐 이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초반에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 이제 디스크를 뜯어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것만이 이제 완치로 가는 능사가 아니구나 해서 비수술적 요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이랑 신경 성형술 또 이렇게 뭐 더 점점점 갈수록 이런 것들 어떤 때 하는지. 기본적으로는 그 신경이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일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염증이 없애도 물리적으로 눌리고 있거나 이런 유착이 되어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약물로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물리적으로 카테터, 그러니까 줄 같은 걸 넣어서 유착을 좀 방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시경 같은 걸 넣어서 간단한 디스크는 뜯어낸다든지 레이저를 쏴서 이제 뜯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시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쯤에서 이제 그 제작진이 만약에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젊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다 사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디스크 때문에 그 신경 차단술을 받아봤거든요. 네. 좁은 공간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그쵸. 하니까 디스크 때문에 아팠던 그 증상보다 훨씬 아픈. 그렇죠. 네, 진짜 제발 그만하라고. 맞아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그랬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됐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는 뭐 힘이 빠지거나 뭐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터졌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하고 조금 쉬시고 나서는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심하게 이탈돼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디스크일수록 또 나중에 이게 흡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파열이 됐다고 해서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데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방법들로 이제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혹시 그러면 어떤 때 수술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운동신경이 저하됐을 때입니다. 힘이 빠지는 경우는 이 사람에게 제가 시술을 해서 100% 돌아온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러 이제 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대소변에 장애가 올 정도로 심각하게 눌려있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6시간, 8시간 내로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뭐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보내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농양이라든지 뭐 감염 같은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거로 저희가 의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수술이라 그러면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시술이라 그러면 약간 수술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서 시술을 선호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술들은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그 신경이 눌린 정도에 따라서 다리를 많이 저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고 나서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이 먹먹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보호자 없이 운전해 가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확률이 뭐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이 된 균들이 그 신경근 근처에서 자라게 되면 척추, 뭐 경막외곽의 농양이라든지 고름집이 잡혀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정맥이라든지 동맥 같은 것이 터져서 혈종이 생기게 돼서 또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맞을 때 아픈 거죠. 다음에 수술을 좀 잘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덜 아프고 빠르게
주사를 놔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치료 기간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보존적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제 반응이 하나도 없다. 사실 그런 분들도 되게 드물긴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너무 또 오래 끌면 나중에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또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증의학과라는 과가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아프신 분들이 다 오시는 과이기 때문에요. 많이 부담 없이 이제 찾아오셔도 될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는 서윤균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갑자기 뭐 살이 찌거나 이런 것들도 허리 디스크에는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체중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씩씩TV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예. 다루고 싶은 질환이나 증상이나 뭐 알고 싶은 거,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거든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